당뇨학술지에 따르면 식후 1시간 혈당 수치가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혈당의 가면 수치를 알아내려면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하라.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게 되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다는 박형준 씨. 그렇다면 그의 일상 중 식후 1시간 혈당을 잠재우는 비법이 숨어 있을지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박형준 씨의 일상을 관찰한 결과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습관을 발견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식전 습관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식전 습관? 실제 그가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밥과 나물 등 간단한 반찬으로 밥상을 차리는가 싶더니 밥과 반찬은 두고 통에 담긴 무언가를 먹는 모습. 아버님, 밥이랑 반찬은 그대로 두고 뭐부터 드시는 거예요? 제가 식후 1시간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저만의 식습관이 있거든요.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겁니다. 식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다? 채소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식전에 채소를 먹는 것이 식후 1시간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식습관을 하고 있어요. 채소를 먹고 밥을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다는 그의 믿음은 사실인 것일까? 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들이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우리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밥을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채소를 먹어봤는데요. 식전에 쓴맛이나 텁텁한 맛이 나는 채소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먹기도 좋고 맛도 좋은 채소가 없을까 했는데 식전에 먹기 딱 좋은 채소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가 말하는 식전 채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양배추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고 좀 독특한 모양새의 양배추. 이게 양배추라고요? 이게 방울 양배추예요. 조그맣고 특이하게 생겨서 사서 맛을 봤는데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하나 먹어볼게요. 작아서 먹기도 편한 방울 양배추의 맛은? 이게 양배추보다 작아가지고 뭔가 더 부드럽고 살짝 단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적어서 먹기도 쉽고 단맛도 나고 식전에 먹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양배추보다 200분의 1 정도로 작은 방울 양배추는 땅에서 자라는 일반 양배추와 달리 원통 모양의 줄기에 포도처럼 주렁주렁 달려 자라는 것이 특징. 500원짜리 동전만한 앙증만한 크기 덕분에 한 입에 먹기 좋은데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가 갖고 있는 비타민 C와 엽산 등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일반 양배추보다 풍부한 특징이 있고요. 또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우는 혈관 내피세포의 생성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전에 방울 양배추를 섭취하는 습관은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해 식후 1시간 혈당 억제에 도움이 되는 방울 양배추. 단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1년치
실제 방울양배추를 즐겨 먹으며 자신만의 활용법도 안 생겼다는 박형준 씨. 먼저 방울양배추를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가볍게 털어준 후 반으로 잘라준다. 생으로도 먹는데 요즘은 제가 직접 소스를 만들어서 샐러드로도 먹고 있습니다. 그가 방울양배추 샐러드에 소스로 활용하는 식재료는 바로 검은 깨. 믹서에 검은 깨 한 컵을 넣은 다음 물 반 컵을 넣어 2대 1의 비율로 갈아주는데, 갈아준 검은 깨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해주면 검은 깨 소스 완성. 한 끼 먹을 때마다 반으로 자른 방울양배추에 검은 깨 소스 한 스푼을 넣어 고루 잘 섞어주면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 억제를 돕는 방울양배추 샐러드 완성. 방울양배추를 이렇게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시는 거예요? 점심 저녁은 식전에 방울양배추를 먹고 있고요. 식후 1시간 혈당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는 편인데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삶은 계란, 데친 두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실제 박형준 씨의 식단표를 살펴본 결과 방울양배추와 더불어 아침에 먹는 단백질 식품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 또한 식후 1시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되는 것일까? 박형준 씨가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습관,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인 GLP-1을 나오게 만들어서 위장에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췌장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하루 전체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다는 단백질. 박형준 씨의 경우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혹은 두부 한 모에 흑임자 소스를 뿌려 즐겨 먹는다고 한다. 특히 달걀과 두부는 이 단백질 흡수율에도 높은 식품이지만 또 체내에 멜라토닌을 생산시켜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혈당을 관리하는 췌장의 이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식후 1시간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멜라토닌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 널뛰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형준 씨가 가면 수치인 식후 1시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받은 방법. 아침 식전에는 단백질과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한 달걀과 두부, 점심과 저녁 식전에는 방울양배추를 섭취한 것처럼 식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면 수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혈당의 가면 수치를 식전 습관으로 다스렸다면 혈압의 가면 수치를 다스리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실제 혈압 속 숨겨진 가면 수치가 무엇보다 위험한 이유. 고혈압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1990년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이었던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약 2배 증가하며 단일 질환 최대 인원으로 꼽힌다. 그런데 항고혈압제 치료 환자 중 44.8%가 진료실에서 잰 혈압은 정상이었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했는데, 진료실에서 정상 혈압 수치가 나온 당신도 혈압의 가면 수치를 의심해야만 한다. 아침에 최고 혈압을 기록했다가 이미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낮은 시점이거나 안정 상태인 경우에는 고혈압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혈압 관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신장, 심장, 혈관 등 여러 장기에 큰 손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의 가면 수치를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와 눈, 심장과 혈관,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숨은 씨앗, 혈압의 가면 수치. 우리는 평소 혈압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그의 혈압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수술을 하게 됐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한 후에 이제 매일 혈압을 체크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혈압이 안정적이었다가 어느 날은 좀 들쑥날쑥하게 변화가 좀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상황이죠. 잴 때마다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배은상 씨의 혈압.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기도, 때론 고혈압 1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 과거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배은상 씨. 그러나 한순간에 닥친 불행으로 본인의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다는데, 사람과 차별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돼서 집에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제 뒷골도 좀 땡기고 증상이 조금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혈압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한번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하에 그의 혈압 속 숨은 가면 수치 파악을 위해 12시간 동안 시간마다 혈압을 측정 후 기록했다. 더 정밀하게 그의 혈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압 건강 솔루션을 지시해줄 이아람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신을 찾는 수많은 환자의 혈압은 물론 스스로의 혈압도 꾸준히 체크 중이라는 그녀. 선생님도 이렇게 혈압을 재시는데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부모님이 다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처럼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평상시에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족력이 높은 대표 질환으로 손꼽히는 고혈압. 부모 모두 고혈압이라면 발병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에 이아랑 전문의도 혈압의 가면 수치 측정을 철저히 하며 환자들에게도 그 위험성을 알린다고 한다. 실험자분 네. 혈압인데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배은상 씨가 12시간 동안 측정한 혈압 수치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배은상 씨의 12시간 동안 혈압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혈압과 정상혈압을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널뛰기 혈압이 관찰됐습니다. 널뛰기 혈압은 가면 고혈압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히는데요. 이처럼 혈압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널뛰기 혈압이 생기게 되면 혈액의 압력이 혈관에 심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운동, 날씨,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이 없는데도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변동폭이 60 이상을 넘나든다면 널뛰기 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고혈압 학계에서도 변동성 혈압을 뜻하는 널뛰기 혈압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최근 미국 심장학회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널뛰기 혈압이 뇌졸중이나 협심증 등 심내혈관 질환 발생의 중대한 예견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널뛰기 혈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 밖 혈압이라고 불리는 널뛰기 혈압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실 밖 혈압, 들쑥날쑥 요동치는 널뛰기 혈압을 잠재워라. 실제 혈압의 변동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8% 높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널뛰기 혈압 때문에 발견과 치료가 늦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 그렇다면 들쑥날쑥 널뛰기 혈압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병원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혈압인데요. 하지만 혈압은 측정 당시 환자 상태와 장소, 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널뛰기 혈압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널뛰기 혈압을 관리하고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널뛰기 혈압 측정일기를 작성할 때는 양쪽 팔 혈압을 각각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보통 한쪽 팔만 재죠. 그래서 양팔의 혈압 차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양쪽 팔의 혈압은 보통 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 양쪽 팔의 혈압 차는 경우와 정도에 따라 혈관 질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 팔 혈압 차이가 혈관 질환의 단서가 된다? 세계 고혈압학회 지침에서도 양팔의 혈압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른팔, 왼팔 혈압 차이가 나는 것은 한쪽 팔로 가는 혈관이 가늘어졌다는 의미로 그 차이가 크면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양쪽 팔의 혈압이 반복적으로 10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전문의 치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양팔 간 수축기 혈압차가 5씩 올라갈 때마다 사망할 위험은 5%씩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널뛰기 혈압을 잠재울 비법. 양팔 혈압 일기를 작성하라. 혈압은 측정 30분 전 카페인 섭취, 운동, 목욕, 음주를 삼가하고 아침 저녁 2차례 측정한다. 아침 혈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본 후 식사 전 측정한다. 고혈압 환자라면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 저녁 혈압은 취침 전 1시간 이내에 측정하면 되는데 앉은 상태에서 1, 2분간 안정을 취한 뒤 양팔의 혈압을 모두 측정한다. 양팔의 혈압 차이를 눈여겨 체크. 양팔 중 더 높은 혈압값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혈압의 가면 수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진료 중 쉬는 시간. 이하람 전문의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제작진. 숨을 잘 들이마시면 몸속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 노폐물과 독소가 원활히 배출되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침착한 사람들에 비해 혈압에 변동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널뛰기 혈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긴장감을 풀어주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숨쉬기 방법이 바로 버블 호흡법입니다.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버블 호흡법은 일명 478 호흡 운동으로도 불리는데 약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그 상태에서 7초 동안 호흡을 멈추고 빨대를 입에 문 후 8초 동안 숨을 내쉰다. 호흡을 내쉴 때 이 빨대를 활용하면 널뛰기 혈압 안정에 더 효과적인데요. 하루에 5분 정도라도 버블 호흡법을 실천한다면 신경과 혈압 안정을 도와서 널뛰기 혈압 관리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널뛰기 혈압을 잠재울 비법. 버블 호흡법을 실천하라. 숨을 입으로만 내쉴 때보다 빨대를 사용한다면 호흡 근육 강화를 도우며 널뛰기 혈압 안정에도 더욱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널뛰기 혈압 안정을 위해 병행할 식이요법을 알아볼 차례. 들쭉날쭉한 널뛰기 혈압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 성분은 항산화 물질인 루틴입니다. 루틴은 비타민 P의 일종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도울 뿐 아니라 들쑥날쑥한 널뛰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5,000개 이상의 화합물 가운데 혈전 생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밝혀진 루틴. 혈전이 쌓이면 혈관에 무리를 줘 널뛰기 혈압을 유발하고
고혈압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루틴 성분은 널뛰기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지금 드신 거는 뭐예요? 아, 이 차요? 이 차 안에 루틴이 풍부한 식재료가 들어있습니다. 루틴이 풍부한 식재료가 차 안에 들어있다? 실제 혈압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도 루틴이 풍부한 이 차를 즐겨 마신다는 이하랑 전문의. 어떤 차예요? 네, 루틴 성분을 처음 확인한 식재료이기도 하고 무기나 국수, 전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면서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는 메밀입니다. 들쑥날쑥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루틴의 보고 메밀. 계절에 상관없이 사랑받는 메밀 음식들. SNS 인기 별미 들기름 메밀 국수부터 취향대로 비비는 비빔 메밀 막국수와 물 메밀 막국수, 메밀이 콕콕 박혀있는 메밀피 만두까지. 그런데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특별한 메밀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차로 활용한 메밀은 메밀 중에서도 흑메밀이라고 불리는 쓴메밀인데요. 특히 쓴메밀에는 루틴이 일반 메밀보다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널뛰기 혈압 안정을 위해서 쓴메밀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널뛰기 혈압을 잠재울 비법, 쓴 메밀을 섭취하라. 실제 쓴 메밀 추출 루틴 섭취가 혈압을 조절하고 중성지방 농도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 메밀보다 더 작고 검은 빛을 지닌 쓴 메밀은 흑메밀 또는 타타르 메밀로도 불리는데 널뛰기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는 루틴 성분이 일반 메밀보다 무려 74배 더 풍부하다. 그렇다면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기 위해선 쓴 메밀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루틴 성분은 쓴메밀을 삶을 때 물속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쓴메밀을 국수나 수제비로 활용할 때는 국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매일 간단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쓴메밀을 차로 섭취하는 것이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좋은 활용법입니다. 물 1리터 기준 쓴 메밀 10g이 적당하다. 볶은 쓴 메밀 한 숟가락을 물과 함께 20분간 끓여주기만 하면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루틴 성분이 가득 쓴 메밀차 완성! 평소 가족력으로 인한 고혈압 예방과 널뛰기 혈압 안정을 위해 이하랑 전문의는 하루 3잔, 식후에 쓴 메밀차를 섭취한다고 한다. 여기서 쓴 메밀 속 루틴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영양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데 쓴메밀의 풍부한 루틴은 비타민C와 만났을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쓴메밀차가 살짝 식었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을 한 조각 넣어서 함께 마신다면 널뛰기 혈압 안정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쑥날쑥 널뛰기 혈압의 안정이 필요한 배은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하람 전문의의 3가지 솔루션을 그에게 모두 전달해봤는데 양팔 혈압 일기와 버블 호흡법 그리고 쓴 메밀차까지 섭취하면서 널뛰기 혈압 안정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들쑥날쑥한 이 혈압을 잘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면 수치가 부르는 널뛰기 혈압 안정을 돕는 쓴 메밀. 단, 쓴 메밀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쓴 메밀차는 하루 3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크림 스파게티 한 입은 사과 4개의 칼로리와 같다. 김밥 한 줄은 오이 24개. 마요네즈
270g은 샐러리 무려 3.4kg의 칼로리, 초코잼 2스푼의 칼로리는 파프리카 20개하고도 반개 더. 같은 칼로리라면 당신은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이처럼 같은 열량이지만 음식량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빈칼로리 때문입니다. 빈 칼로리? 빈칼로리란 열량은 높지만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오로지 순수 열량만 있다는 의미인데요. 가공유지, 포화지방, 즉석식품이나 주류 등이 대표적인 빈칼로리 식품으로 가공된 당류 섭취로 인한 전체 열량은 채워졌지만 우리 몸속에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로 빈칼로리 현상이라고 합니다.